여러분, 집값 하락이 끝이라 오를 일만 남았다. 이 말이 사실일까요? 일단 말입니다. 이번 주 주간 부동산 시세를 보면 이런 느낌이 옵니다. 진짜 집값이 앞으로 많이 오르겠구나 이런 생각까지 들게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말입니다. 올란 데도 많아요. 이게 지금 서울 성북구입니다. 성북구 장이동에 레미안 장이 퍼스트 하이예요. 전용 84제곱미터고요. 2023년 1월 28일에 5층이 8억 8,600만 원에 팔렸습니다. 그런데 5월 13일 날 12층이 9억 7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상승액은 8,400만 원입니다. 올라가고 있죠. 제가 성북구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게 성북구가 저렇게 올라간다면 강남은 어떨까요? 서초, 송파, 강동, 강남 여기는 어떨까요? 다 올라가겠죠. 실제로도 여러분 다 올라갔습니다. 강남은 0.13%가 올라갔고요. 서초는 0.21%, 송파 여기는 0.22%가 올라갔고요. 강동구도 0.09%가 올라갔습니다. 결국 말입니다. 강북까지 올라가는 판이니까 강남은 당연히 올라간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지표로도 이게 추세선으로도 이렇게 쭉 보면 말입니다. 올라가는 추세예요. 서울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 추이를 보면 이제는 0을 넘어서서 지난주 0.03이 올라갔는데 이번 주는 0.04가 올라갔습니다. 뭔가 V자 반등의 모양새죠. V자 반등의. 작년 12월 26일 0.74까지 떨어졌었는데 이게 플러스 0.04까지 2주 연속 서울에서 올라가고 있다는 건 뭔가 지표상에서 보면 다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름을.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요. 우리가 진짜 긴장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고요? 집값 올라가는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것은요. 떨어질 때 어떤 그 규모만큼 올라갈 때 그 규모가 올라가는 것은 아직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우상향의 모양새를 갖추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게 서울만 이런 게 아니거든요. 수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도권은 끝에 가서 보시다시피 5월 15일 현재 마이너스 0.01 5월 22일은 낙폭을 조금 더 키워서 마이너스 0.02였습니다. 그리고 5월 29일은 마이너스 0.01로 또 낙폭을 좀 줄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수도권은 지난 12월 26일 0.93까지 떨어지고 나서는요. 쭉 회복하는가 싶더니 지금 박스권 장세를 형성하죠. 박스권 장세. 왔다 갔다 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것은요. 앞으로도 박스권 장세를 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도 보면 말입니다. 작년 12월 26일 날 마이너스 0.59까지 떨어졌는데 5월 달에 들어와서는 5월 1일 날 마이너스 0.09죠. 5월 15일 날도 마이너스 0.09입니다. 5월 22일 날은 마이너스 0.08이고요. 그리고 5월 29일은 마이너스 0.06이고요. 다시 말해서 박스권 장세도 저기죠. 그죠? 박스권 장세를 지금 모양새를 만들어 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물론 전세값은 올라갑니다. 물론 전세값. 서울도 올라가잖아요. 전세값이 쭉쭉쭉쭉 올라가서 5월 29일에 0.05가 올라갔어요. 5월 20일에 0.01이 올라갔네. 플러스가 됐습니다. 전세값이 올라가면 집값이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건 어떤 걸 느낄 수 있었습니까? 서울은 올라가는 폭을 느꼈죠. 서울에는 그죠? 서울에는 아무래도 0.04까지 올라갔으니까 올라가는 폭을 보였고요. 수도권은 박스권의 장세 그리고 지방도 박스권의 장세 이런 걸 보이고 있죠. 전체적으로 보면 말입니다. 집값 하락 끝이다. 저는 이렇게 말하기는 이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아직까지 왔다 갔다 박스권 장세를 저는 기록할 것이라는 게 이 그래프에서 나타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게다가 서울 아파트 거래량도 보면 말입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지금 4월 달에 거의 끝났죠. 뭐 4천 이상 올라갈 거라고 이야기하던 사람들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까지는요 3,184예요. 거래가 예상보다가 많이 안 늘어났습니다. 예상에서는요 3월에 2,979가구가 거래가 되면서 4월에는요 이거에 4,000가구 5,000가구 거래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했지만 결국 3,184가구가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이것을 보면요 거래량이 못 받쳐주는 거예요. 거래량이 5월은 더합니다. 5월은 현재까지 말입니다 1,768가구예요. 물론 올라가겠죠. 올라가겠지만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뭐 4월과 뭐 4월보다 작거나 뭐 아니면 3월하고 비슷하거나 이렇게 될 거라고 시장은 예측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초급매와 극급매나 급매는 나갔다. 그러나 현매가 나가지 않는다. 그리고 나서 거래 절벽이 시작이 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것도 호가만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이게 서울에서 올라간다는 이것, 예, 지금 뭐 장이동의 레미안 퍼스트하이가 8,400만이 올라갔다는 것, 이것은 급매 대비해서 이만큼 올라갔다는 이야기지, 그죠? 급매 대비해서, 그죠? 그러니까 현매가 된다. 현매가 가끔 일어나면 이제 신고가가 되는 거죠. 그런 모양새고 올라가는 자체도 0.03에서 0.04니까 결국은요 시장은 눈치 싸움을 엄청나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눈치 싸움을 엄청나게 하니까 거래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거래가. 자, 우리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그렇게 느끼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말입니다. 이자 앞에 장사 없다. 예, 이자 앞에 장사가 없기 때문에 이게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다. 예, 그리고 또다시 시장의 어떤 경기 침체의 어떤 모양새를 보이면 또 떨어질 수밖에 없다. 예, 이게 제가 지표를 가지고 분석한 내용입니다. 뭐 그 외에도 분석할 내용이 지표가 많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예, 이게 거래량이 동반된 상승세 이것은요 올라간다고 이야기는 할 수 있으나 지금은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기 때문에 예, 이것도 한동안 올라가다가 거기서 멈출 거다 하는 게 지금 현재까지 지표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